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폭탄이 연일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의 초점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 전면전. 두 나라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좀처럼 양보하지 않고 장군 멍군식으로 무역 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그 핵심은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라는 데 모아지고 있는 만큼 결국 미중 무역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또 여기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가 세계 경제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 관세 전쟁,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베트남 전쟁의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동남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중국을 향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또 다양한 공격의 칼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중국의 국가 수반이 베이징을 비우기가 잘 어렵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 속에서도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은 보란 듯이 저 좀 여행 좀 다녀올게요 하고 지금 동남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돌고 있는데요. 미리 예정돼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시진핑이 트럼프 관세 폭탄 속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외교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드러날 것이고 언론에 노출될 것이고요. 또 기자들도 질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속내를 들을 좋은 기회다 해서 세계 언론들이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 캄보디아 쪽으로 집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백악관 대변 성명을 보면요. 미국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중국이 아예 대화를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이 그 공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좀 중국에 넘기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고 오히려 중국의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보잉사, 보잉 항공사 비행기 사지 말라. 그 지방 항공사에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실제로 중국의 LCC 회사들이 미국의 보잉사 구매 계약을 하고 절차를 받고 있다가 바로 구매를 중단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은 관세 폭탄 전쟁은 아주 전면전이고 공개적인 데 반해서 중국의 전략은 은밀하고 또 비공개적이고 간헐적으로 미국의 아픈 데만 이래 가려서 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미국이 공개 전쟁이라고 그러면 중국은 게릴라전으로 맞서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유명한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곧 항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를 해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언론 하면요.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흔히 니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FT로 불리는 파이낸셜 타임즈, 요 3대 신문이 발행 부수가 제일 많습니다. 또 그만큼 영향력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에서 발행되는 만큼 미국에서, 또 니케이는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FT,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 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국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표결이 진행된다. 이를테면 WTO 회장을 뽑는다든지 이런 사무총장을 뽑는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의결권이 많은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무시하지 못할 상당히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FT에서 시진핑이 이기고 바로 트럼프가 항복할 것이다. 자, 이 FT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현재 시진핑의 카드와 트럼프의 카드를 비교해 봤을 때 시진핑의 카드가 훨씬 더 약하다. 여기는 공격 카드, 또 수비 카드, 결국 무역전쟁의 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종목에 걸쳐 있는 그런 이 대미 공격의 수단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미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 주목을 끕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특히 수천 년 동안 중국과 맞서 항전해온 경험이 있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베트남과 교역을 하고 베트남의 경제적 원조도 많이 했거든요. 이를테면 베트남 공격의 칼, 베트남을 중국 공격의 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했다는 거,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 베트남과 중국이 혹시 밀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카드가 하나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베트남은 미국과 교역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이 협력을 해서 공동전선, 공동보조를 맞춘다면 미국을 견제하는데 나름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지금 보도들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의 교훈을 상기하자, 이런 칼럼들인데요. 베트남의 교훈이 무엇이길래 트럼프 관세전쟁 폭탄에서 베트남 교훈 얘기가 나오느냐, 이 대목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르민르바오라든지 베트남 신문들에 보도되고 있는 미국 관세 폭탄을 베트남 전쟁의 교훈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베트남과 미국은 한때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정말 죽고 죽이는 엄청난 전쟁을 펼쳐 왔더랬습니다.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보면요, 내내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였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베트남의 승리였거든요. 자, 미국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완전히 패망해서 도주한 케이스는 미국 건국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아픈 패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력도 약하고 땅도 부족하고 자원, 또 무기 면에서는 현격하게 불리했던 베트남이 어떻게 미국을 이길
이길 수 있었느냐? 자, 이 대목을 잘 살펴본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지 언론들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베트남의 교훈에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1968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베트콩과 그 북쪽에 있는 월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른바 구정대공습이라는 것을 단행했습니다. 자, 월맹이란 나라는요, 호치민이 이끌던 북쪽에 있던 정부였고, 베트콩이라는 것은 월남 지역에, 남쪽 지역에 있지만 커뮤니스트, 비에트 커뮤니스트의 약자가 베트콩인데요. 그 베트콩이 합작한 것이죠. 뭐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북한군 플러스 남노당이 다 총궐기해서 이 미국 주도의 월남을 집중 공습했던 사건입니다. 1968년 구정대공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정대공습 작전, 화력이 월등하게 우세했던 미국과 월남연합국이 압승을 합니다. 월남 전역을 베트콩과 월맹이 공격을 했지만 도처에서 완전히 토벌되는 그야말로 큰 참패, 베트남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공습이었지만은 가장 큰 참패. 그래서 전쟁 모습만 놓고 보면 이것은 월남과 월맹과 베트남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런 관측을 낳기에 충분한 대참사였다. 월맹과 베트남의 실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968년의 구정대공습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힘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미국에게는 아픈 손가락, 급소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초기에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실제로 TV를 통해서 볼 수가 없었고요. 미국 정부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백악관의 성명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켜볼 뿐이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압승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그리고 곧 끝난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이기면 미국의 국익이 크게 증폭될 것이다 라고 선전을 해 왔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60년대 후반에 오면서 TV가 좀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1968년 구정대공습 때 이 베트콩들이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공격도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대사관 공습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미국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베트콩들이 미국 대사관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현장을 TV로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을 입은 것이죠. 그동안에 미국 정부 발표는 우리가 다 승리하고 곧 전쟁 끝난다고 했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 구정대공습, 그 베트콩들의 미국 대사관 습격 사건을 보니까 여전히 전쟁은 한창 진행 중이고 아직도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구나, 이런 우려가 증폭됐고, 더욱더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아니 우리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냐? 과연 우리 미국은 월남에서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런 전쟁을 하느냐? 이러면서 반전 데모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히피 문화가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군대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가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패배로 기결이 된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쓰디쓴 참패를 경험했던 미국인데요. 당시 미국의 패배는 미국이 전력이 약했어도 무기가 없었어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아픈 급소, 미국은 여론이 약화되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베트남과 중국의 현지 언론들은
1968년 베트남전에서 교훈을 얻어서 미국의 아픈 곳을 치라, 이런 얘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아픈 곳은 미국의 국민 여론입니다. 미국 국민 여론이 관세 전쟁 더 이상 하지 마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있어도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서 미국의 아픈 손, 우리가 한 예를 봤죠. 미국 국채를 시장을 흔들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이것은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려서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또 중산층들이 관세 전쟁 그만하자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또 하나의 칼을 뽑았습니다. 농산물 수입 규제. 자, 미국이 땅은 크고 도시가 많이 발전했지만 전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은 여전히 농업국가입니다. 미국 국토의 98% 이상이 지금 농업 생산. 미국은 농업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흑자국이거든요. 농산물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최대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이 수입을 급격히 중단하게 되면, 중단이 아니라도 줄이게 되면 미국의 농업이 타격을 받고 농민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자, 또 하나는 물가입니다. 관세 폭탄의 결과 중국산 물건이 들어가기는 가되 물건값을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당분간 들어가지 않으면 공급 부족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세 폭탄이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최소한 6개월 정도. 아마도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은 시간 지연 적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인해 전술 뿐만이 아니라 시해 전술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관세 전쟁은 조금 더 지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선을 좀 다양화시켜서 한국, 일본, 인도, 또 영국, 호주 등 이른바 동맹국들, 가까운 친구 국가들 5개국을 상대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동맹국과의 관계를 손상시켜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급소를 잘못 맞으면 도중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철회할 수도 있다. 상당 부분. 뭐 그런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관세 협상에 좀 더 길게,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좀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 미국의 관세율을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뭐 국제 흐름이 좀 다른 각도로 돌아간다면 먼저 양보한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시진핑, 트럼프 간의 이 무역 전쟁 양상, 특히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시진핑의 이 아닌 트럼프의 항복 가능성 보도, 또 베트남 전쟁의 교훈 등도 한번 같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